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그 독점 시장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그 독점의 가격 결정인 161페이지 한번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챕터 5장이 경쟁하고 사실은 반독점 정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이 왜 나쁘냐라고 하면은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정도를 가지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정반대점인 독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 자, 이 퍼펙트라는 게 경쟁의 정도가 뭐 완전하다는 게 그냥 가장 이상적인, 뭐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완벽한, 치열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치열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치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뭐 개인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거의 개별 기업은 개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개미.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 그래프로 하나 그리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소문자로 쓸게요. 그냥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과 똑같은데 평균 수입이자 한계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정반대 대척점에는 독점 시장이 있어요. 독점 시장이. 자, 독점 시장이 있는데 이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설정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쭉 해가지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P가 AR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R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은 얘는 MR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이제 MR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얘는 MR이 2배 기울기 가팔라요. 이렇게요. MR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 다음에 MC 곡선을 찾아야 되는데 MC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할게요. 우상향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드디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서 MR과 MC가 같은 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Q스타라고 할게요.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독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MR 이권 MC가 같은 데가 여기죠. 그래서 Q스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쭉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됩니다. 스몰 m이라고 쓸게요. 얘는 c라고 쓸게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PM, 독점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이라고 할게요. 그쵸? 여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고, 요건 이제 개별 기업이잖아요. 시장 전체로 하면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다 더한 거를 사실은 우상향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C라고 하면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얘는 개별 기업이자 시장 전체예요. 얘는 이제 개별 기업이죠. 개별 대표적인 기업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게 개별 기업이자 공급자도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체가 됩니다. 시장의 수요도 다 이게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우선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드웨이트 로스인데, 이게 후생 손실, 비효율성의 크기예요. 후생 손실이자 이게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짝 이제 본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독점에서는 독점 가격을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독점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학원도 막 뭐 2개, 3개 끊으면 뭐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영화 티켓이라든가 성수기, 비수기 가격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제 독점이니까 자기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뭐 다양한 가격 설정, 가격 차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1번, 먼저 가격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차별.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한번 보시면 개념은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생산비가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이라는 건데 아니 유기농을 쓰거나 해서 다른 상품에 다른 가격 설정하는 건 그건 뭐 가격 차별이 아니죠. 동일한 상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강의도 다 달라야 돼요. 강의하시는 분마다 또 강의 준비하는 노력과 이게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뭐 사실 그렇죠. 영화 티켓은 어떻게 돼요? 영화 티켓. 왜 다 거의 10,000원이래요?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 제가 아는 분이 영화를 찍었는데 독립영화 같은 걸 찍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잘 모르는 주인공들 데려다가 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끝! 그런데 그것도 가격을 보면 10,000원이겠죠? 근데 미국의 블록버스터가 막 멋있는 CG랑 유명한 배우 막 했어. 그럼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딱 보면 원가가 많이 들면 비용이 비싸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영화는 한 10만 원 이래야 되고 그냥 뭐 주인공 한 2-3명이서 아기자기하게 사랑 싸움 하는 그런 거는 한 5,000원 이래. 물론 그렇게 하긴 그렇지. 출연하는 배우도 몇몇.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건 영화 산업의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품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른 가격이 바로 가격 차별이에요. 동일한 상품인데 상이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요. 거의 뭐 잘 돼 있으니까 문장은 보시고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똑같은 영화 상영을 하는데 어른과 청소년 영화표가 다르거나 시간에 따라 조조, 저녁, 뭐 주말 다르게 하는 거 이게 다 가격 차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립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가격 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달력에 보시면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밑에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죠. 여기 있어야.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차별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전부 다 콜라를 1,000원에 파는데 내가 900원에 팔았다. 손님들이 오긴 하겠죠. 근데 팔 때마다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저기선 정상이윤, 자기가 노력한, 기여한 어떤 노력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고 딴 데는 다 1,000원인데 1,100원에 팔았다. 아무도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가격 차별이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누구한테는 싸게 팔고 누구한테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시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다른 고객 또 시장을 이렇게 시장마다 고객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분리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격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니까 누가 가격에 민감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상이한 시장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돼. 우리가 이제 여기 신림동이나 뭐 노량진 수원 가는 커피 가격이 좀 싸.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같이 돈 봅시다 해가지고 옆에 커피숍 가서 1,000원짜리 커피를 이렇게 왕창 사다가 차에다 실어가지고 강남역에서 1,500원에 파는 거야. 그 강남역 사람들은 커피가 거의 땅값도 비싸니까 야 이거 뭐야 맛도 나쁘진 않은데 해서 우리가 막 팔게 되면은 짭짤하지 않아요? 하나 팔 때마다 500원씩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추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겨울에 뭐 이렇게 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한테 다 해가지고 막 다 판매가 되면 그렇게 재판매하게 되면 아니 이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매가 불가능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아비트리지라는 매매 차익인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팔 때랑 국산하고 뭐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싸게 사가지고 배로 가져오는데 그 격차가 훨씬 너무 커가지고 남는다. 그렇게 재판매가 되면 당연히 누가 국내에서 사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뭐 세관도 통과해야 되고 배에 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긴 하겠죠. 물론 공구, 직구 그런 거 같은 거 하는 거는 그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네, 시장 분리 가능이라는 게 사실 4번하고 비슷한 건데 좀 강조하려고 따로 뺐어요. 상이한 시장 사이에는 가격 탄력성이 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장 가격 차별과 관련된 거기 보시면 1급, 2급, 3급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으로 할까? 거기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 유형 할게요. 2번 가격 차별에 죄송해요. 3번 유형 합시다. 3번 가격 차별의 유형 이렇게요. 첫 번째 1급 가격 차별 이렇게 합시다. 1급 가격 차별. 자, 우리 1급 가격 차별이 있고요. 두 번째는 2급 가격 차별이 있고요. 가격 차별. 이거는 우리 시험에 좀 출제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있습니다. 3급 가격 차별. 자,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보면은 독점 기업이 더 이윤을 많이 얻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디로 갈수록 가격 차별의 정도가 세냐라고 하면 이게 제일 센 거예요. 1급 무슨 뭐 1급 살인 면허 이런 것처럼 뭐 할 때도 바둑이나 이런 것도 1급 이런 게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말로 써요. 완전. 또 퍼펙트라는 말을 써요. 가격 차별. 아니,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왜 1급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가서 소비자 잉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가져간다, 완전히 획득한다, 착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착취한다, 그러니까 획득한다 이렇게요. 뭐 강제로 뺏는 건 아니죠. 소비자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긴 한데 뭐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각 재화의 재화에 대해서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을 유보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얘기했었을 때 이 높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뭐 Q를 소비할 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 단위마다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개 팔 때 이 한 방울씩 파는 거야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도 뭐 강의를 뭐 이렇게 뭐 하나로 이렇게 뭐 1차 이렇게 뭐 물론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으로 종합반 하는 것도 있지만 세분화하는데 1차, 2차 따로 받는 것처럼 그걸 더 잘게 나누는 거야. 1강, 2강, 3강 이렇게 하고 그것도 더 나눠가지고 여러분 듣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재가지고 하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몇 분 들었나 해가지고 그 들은 만큼 해서 돈 내는 거죠. 중간에 듣다가 뭐 이런 강의가 있어 해서 안 듣게 되면은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내려는 금액이 이렇게 다 받아내는 거예요. 독점 기업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독점 기업의 판매 수입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저 왼쪽에 있는 그림 살짝 보시면 우리가 그냥 독점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뭐 M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뭐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독점 기업의 이유는 원래 어떻게 됐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살짝 MRMC 그려서 이렇게 원래 이거 안 그리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졌네요.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AC가 있으면 이게 바로 AC를 수평이라고 그럽시다. 뭐 AC, MC가 이렇게 수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릴게요. 죄송해요. 안 할래다가 그냥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심플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요. AC를 수평으로 많이 그려요. AC가 수평이 되면 MC도 이렇게 수평이 돼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고요. MR이 이렇게 2배 가파른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독점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하게 되니까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사실은 요만큼이 돼요. 왜냐면 여기가 P고 여기가 AC, MC 되니까 이게 독점의 이윤이에요. 그냥 단순한 단일 가격을 책정할 때 독점의 이윤이에요. 여기다 정리하면 단일 가격을 책정할 때 가격을 설정 시 독점 이윤 이렇게 됩니다. 독점 이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만약에 가격 차별을 한다 합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소비량을 판매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전체 총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이 되고 거기서 총 비용이 이게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이윤이 돼요. 이 삼각형이 다 커지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총 수입이 이거잖아. 총 수입 이거고 총 비용은 이만큼 빼야죠. 밑에 AC 곱하기 Q에서 이만큼 빼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게 바로 1급 가격 차별 시 독점 이윤이에요. 가격 차별 시 독점 이윤. 차별 시 독점 이윤.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영역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영역으로. 이것도 원래 많이 제가 하긴 하는데 여기가 A라 그러고 죄송해요. 여기가 B라고 하고요. 여기가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A, B, C로 해놨습니다. 자, 단일 가격 설정했을 때 독점 이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B 이렇게 되고요. 1급 가격 차별했을 때 독점 이윤은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돼요. 단일 가격 설정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단일 가격 설정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아시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A만큼이 소비자 잉여예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는 거니까 A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격 차별을 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없어요. 소비자 잉여는 없어지고요. 빵 이렇게 돼요. 빵.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 소비자 잉여가 A, 생산자 잉여가 B 이렇게 되는 건데 가격 차별이 가능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친 전체 잉여가 ABC가 되는 거야. 근데 그 ABC를 독점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일 가격 설정보다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독점일 때랑 여기는 가격 차별이 가능할 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시되면 얼리 어댑터 같이 나 그거 아니면 진짜 사고 말 거야 하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요. 시간 좀 기다리면은 좀 더 가격 할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거죠. 저는 좀 기다리고 그냥 사실 이전 버전이나 새로운 거나 사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낮은 가격에도 구입 이렇게 설정하게 되니까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더 많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생산량이 증가한 측면에서는 후생이 증가합니다. 만약에 독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되면 우리 C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 빨간 색깔인데 생산량을 더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오케이,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 잉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소비자 잉여가 제로라는 게 한계예요. but 소비자 잉여는 없어. 요거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이란 거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상품 단위별로 가격을 개별적으로 다 책정을 하게 되는 건데 장점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소비자 잉여가 다 독점 기업이 가져간다라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가 내려는 유보 가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다 써 있는 거야. 나 얼마까지 낼 생각 있어 하는 거 다 파악하고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고요. 독점 기업이 소비자 잉여를 다 그래서
가져가고 그 결과 그래서 완전 가격 차별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해서 물론 이론상 가장 최대한 잉여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까지 쭉 생산을 늘리면 이거보다 더 가면 손해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 후생 증가로 인해서 효율적인 생산 수준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요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이상적이지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1급 가격 차별보다는 현실에서 좀 다운시킨 가격 차별이 2급 가격 차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급 가격 차별은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소비자들의 구입량에 따라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구간별, 블록별 이런 말을 써요. 구간별, 블록별 이렇게요. 블록별로 가격 차별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보니까 소비량이 많은 사람한테는 대량 할인을 하는 거야. 다량으로 할인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거 이거 많이 볼 수 있죠.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구간 가격 차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구입량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개를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200개는 이렇게 부과하고 300개는 이렇게 가격을 부과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독점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한개 비용이 이렇게 있다고 그럴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위에 거랑 맞춰서 MC고 A시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독점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총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마다 이렇게 되고요. 그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비용은 이만큼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죠. 비용이 이렇게. 이게 이제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색깔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 색깔만큼이 총 비용이고요. 이 파란 색깔 사다리 뭐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된 게 계단식으로 된 게 총 수입이에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윤인데 이윤의 크기는 요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여기 보시면 그냥 독점일 때보다도 이윤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가격 차별을 왜 하니? 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목적은 여기 보시면 가격 차별 이유가 뭡니까? 왜 합니까? 뭐 고객들을 아니요. 이윤을 다 극대화하는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보면 기업이 어떤 행위, 무슨 선행과 기부한다. 그것도 사실 그 이면에 다 이윤 극대화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선거철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은 국가 민족 그런 거 있어. 잘 보면 다 표를 그냥 많이 얻어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잘 해가지고 표를 극대화하려는데 국민들이 좀 똑똑해가지고 이상한 사람한테 표를 안 줘봐. 그러면 다 정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표 잘 보여야지 표를 주게 되니까 국정이 잘 제대로 가겠지. 근데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한테 표를 줘버리면 그러면 늘 언제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행위는 이윤 극대화랑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거랑은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하면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B금치 면적만큼 색깔 요걸로 할까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비자 잉여가 있어요. 소비자 잉여가 존재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1급 가격 차별일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하나도 없는데 2급 가격 차별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잘 보시고요. 자, 3급 가격 차별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잘 보는 거야. 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룹을 둘로 나눠가지고요.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합니다. 요건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하세요.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하세요. 역탄력성 법칙. 그러니까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국내 소비자가 있고 해외 소비자가 있어요. 해외 소비자가. 어떻게 국내 고객이 가격에 민감할까요? 해외 고객이 자동차 가격 올리는 거에 민감할까요? 해외 고객이 좀 민감하겠지. 현대가 만약에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지만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면 해외 고객들은 소비자들이 아 뭐야 왜 가격을 올려 지금 가격이 싸도 살까 말까인데 뭐 이러면서 안 살 수도 있다고요. 대체 가능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이 뭐 올린다는 게 현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할 게 많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뭐야 해서 딴 데로 간다. 근데 국내는 사실은 현대 외에 뭐 특별한 게 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고객들은 가격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필수품 같은 경우 자동차도 이제 필수품에 가까운 건데 대체할 만한 게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탄력성이 작고 해외 고객은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하고 그냥 학생들 일반 대학생들하고 어디가 가격 탄력성이 좀 더 민감할까요?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가격에 좀 민감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격 탄력성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좀 둔감하겠죠. 직장인들. 이런 식으로요. 뭐 요즘은 남자들도 꼼꼼하게 하는데 남자들이 좀 약간 둔감할 수 있고 뭐 성별로 따지면 뭐 여자들이 좀 더 민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 평균적으로 보면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 나이별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사한다고 그리고 시대마다 그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아니면 시간별로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조 영화 같은 거는 우리가 가격에 되게 민감하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귀찮은데 가격이 그냥 정가다. 아, 됐어. 누가 힘들게 아침에 그렇게. 요즘은 뭐 조조 영화도 없이 뭐 10시, 11시가 처음이긴 한데 옛날에 뭐 8시, 9시 그냥 아깝잖아요. 영화 상영관도.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작은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경우를 소위 호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호갱 이렇게. 자, 호갱들한테는 가격을 높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여기는 높은 수준으로 하고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집단이 어디가 탄력성이 물론 이것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학생하고 직장인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직장인인데 돈이 없는 직장인일 수 있고 학생인데 또 부모가 돈을 용돈 많이 주는 학생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력성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걔한테는 낮은 가격, 탄력성이 작은 애들한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설명을 넣어놨거든요. 시장을 둘로 구분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 정도는 바로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격에 민감한 경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객관식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 난이도를 올리면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금 이제 기본 강의랑 뭐 객관식을 좀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제 약간 연착륙하기 위해서 좀 하는 거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다음에 객관식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답 틱틱 찾는 거 그런 거 좀 위주로 요거 암기하세요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아셨죠? 물론 2차 또 다시 가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이죠. 노동경제학 같은 거는 또 쓰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하는 습관을 길러 두셔야지 잘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결론은 역탄력성 법칙이다. 예,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객관식 말 문제 좀 하나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한번 봅시다. 독점의 1급 완전 가격 차별에 의하면 독점기업의 특징으로 따를 때 독점기업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틀렸네요. 소비자 잉여가 최대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잉여가 빵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 요 정도? 우리 시험은 그렇습니다. 전체 잉여는 좀 극대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자 잉여가 최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독점 생산량과 완전 경쟁 생산량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상 최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뭐 덜 해도 뭐 상관없죠. 근데 완전 가격 차별해가지고 완전 경쟁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번 두 번째 문제 볼게요. 5-7 제목이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두 그룹이 있는데 기업은 그룹별로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윤극대화 기업의 가격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기업은 그룹을 분리할 필요 없이 단일 가격 전략을 사용한다? 아니요. 그룹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역탄력성 법칙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단일 가격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가격 차별이 오히려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2번 보세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게 높으냐 낮으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높은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높은 가격 부여한다. 2번이 그냥 맞는 거죠, 뭐. 아셨죠? 그리고 밑에 4번하고 5번은요. 객관식에 조금 더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2급 가격 차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따로 좀 기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따로 빼냈어요. 거기 보시면 4번이라 할게요. 4번. 2부 가격 설정과 최대 부하 가격 설정 이렇게 있어요. 2부 가격 설정과 최대 부하 가격 설정 이렇게요. 자, 2부 가격 설정 거기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투 파트 타리프예요. 타리프가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건데 그게 뭐 세금 때리거나 가격 부과하는 거예요. 파트를 둘로 나눴어요. 투 파트 타리프 가격 설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다. 권리에 잘 밑줄 쳐주세요. 그것을 구입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격을 부과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쉬운데요. 거기 놀이공원 같은 거 있죠?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 놀이공원 어떻습니까? 놀이공원 가면은 뭐 이렇게 처음에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들어간 다음 무료로 탈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지만 뭐 좀 더 젊었을 때는 막 타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놀이시설 탈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입장료 없으면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들어간 다음에 놀이시설을 많이 탈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거 인기 많은 거 이제 가격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돈 내기 그런 사람은 안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택시 같은 것도 비슷해요. 택시를 타게 되면은 처음에 가입비를 내야 돼. 기본 요금 내가 띡 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택시를 탁 탔어요, 앞에서. 야, 10m 가다가 나 내려야겠다. 뭐 두고 왔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저씨 저 10m는 좀 너무하고 한 50m 갔어. 50m. 근데 50m 정도? 갔는데 어떻게 아저씨 내려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그냥 보내줄까요? 기본 요금 내야 될까요? 원래는 내야 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 근데 착한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 요금을 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고민일 거야.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타고 걸어가자니 조금 약간 그렇고 택시를 타자니 기본 요금이 아깝고 약간 뭐 딜레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 요금이 너무 높으면 진입장벽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정한 기본 요금을 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하는 게 2부 가격 설정이에요. 그래서 가입비라고 해요. 가입비. 기본 요금은 가입비를 내고 사용요금을 이렇게 내는 방식,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바로 2부 가격 설정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네, 요거예요. 그래서 버전을 두 가지 버전으로 두 단계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여기가 수요 곡선이 있고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을 이걸 수평으로 했습니다. MC, AC,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에 따지면. 여기가 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자 잉여, 만약에 이게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라고 하면은 이게 A, 이게 B라고 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A와 B만큼이죠. 이해돼 있죠? 거기서 실제 지불한 금액이 B라고요. 그러니까 A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용하게 되면 A가 A만큼 소비자가 잉여를 누리게 되는데 독점 기업은 이제 그거를 알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원래는 완전 경쟁으로 따지면 그 생산자 잉여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고, 색깔 안 칠할게요. 자, 저걸 맞춰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요걸 맞춰서 할게요. ABC를 바꿔서 쓸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요거 MR이 이렇게 있으면, MR이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쵸?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저거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드르륵 해서 독점일 땐 여기가 된다니까. 독점일 때. 점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점이 아닌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 독점일 때부터 2부 가격제로 바뀔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완전 경쟁일 때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여기가 완전 경쟁이니까 ABC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ABC가 되겠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는 빵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0이라고 하면 또 그렇고 없어요. 아니, 뭐라고 쓰는 게 나을까? X? 아니, 없어요. 0이라고 하면은 좀, 여기는 문자인데, 여기 5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아무튼 불편하네요. 자, 독점이 됐다고 합시다. 독점. 독점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니까, 소비자 잉여는 A만큼으로 줄게 되고요. 생산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B만큼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뺏어오는데, 총 전체 잉여로 따지게 되면, 토탈로 하게 되면 얘는 ABC가 되는데 얘는 A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요 C만큼이 날라가서 우리가 이 C가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초과 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 사중 손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독점이었는데 이번엔 또 2부 가격제를 설정한다 할게요. 2부 가격제를 설정했어. 가격제를 설정하게 되면 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아무튼 요 끝에 하지 맙시다. 원래 이제 나중에 표 그릴 때도요, 보통 보면 양 끝은 이렇게 비워둬요. 논문 같은 거 할 때. 그래야지 그림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당연히 좀 써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밑에도 써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표가 이제 깔끔해요. 이걸 네모를 다 치면은 이상하게 그림이 갑갑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만 이왕이면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 뭐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회사에서도 무슨 서류 보낼 때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이라 하면은 뭔가 표준화된 정답은 없지만 우리도 시험지 답안지 정해진 걸로 하잖아. 저는 글씨 좀 크게 쓰고 싶습니다 해서 이따만한 전지에다가 붓으로 막 답을 막 쓰고 하면 웃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규격화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채점 하시는 교수님들도 정형화된 그 답안지에다가 늘 정형화된 그래프에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좀 맞는 게 좋아요. 좀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데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어. 스스로가 이제 좀 정하시면 돼요. 그래프라든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프라든가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한테 맞고 보기가 좀 좋고 잘 안 번지면서 이런 걸 좀 빨리 선택해서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프도 이거 할 때 네모를 다 이렇게 그릴지 어떻게 할지 모양자를 사서 할지 아무튼 근데 그냥 보통 논문 같은 경우는 요 끝을 안쪽 이렇게 비우긴 해.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그 우리 노경 책들도 그렇게 작업은 했는데 그 자꾸 요구하는 게 출판사에 미안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워. 경작은 그래프도 많잖아. 이거 하나 컷 하는데도 이게 한 컷당 얼마 막 이렇게 다 주나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림 바꿔달라고 하면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출판사는 또 못해 작업이 제가 하는 출판사는 제가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이 수식 입력하는 프로그램도 샀더라고. 그래서 딴 데서는 웬만하면 그냥 그 출판사에서 해서 그냥 받아서 어떻게 하죠? 할때 이렇게 주세요. 자기네 이름 어디 다른 데 무슨 뭐 공기업 어디 뭐 그런 데도 수업하거든요. 근데 자기네도 출판팀이 있으니까 해주겠대. 그래서 알았어요. 해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거 이론 정리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 이 정도 있는 거 해서 요약 정리해서 쫙 해서 한 50페이지 줬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 한글로 그림 좀 이쁘게 그려서 있는데 그거 그냥 쓰면 안 되겠니? 그거 그냥 쓰면 뭐 제가 책하고 제가 편집하는 거잖아. 촌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이게 해주시자 했는데 우선은 바빠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없는 게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 보기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튼 교수님 눈에는 없는 거에 늘 익숙하니까 교수님 눈에 맞춰야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가 되거나 아니 노무사서 뭔가 시험 출제위원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룰을 바꾸면 되지. 지금 룰은 그냥 없는 쪽에 좀 익숙해요. 이게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자, 이 부가액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걸 가입비로 다 받아내는 거야. 가입비로. 가입비로 ABC만큼 받아내고요. 이게 사용료를 밑에 받는 거야. 그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고요. 다 뺏어가는 거야. 그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BC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사회 전체적인 잉여는 ABC가 돼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똑같이 효율적인 상황이 돼요. 가만히 보면 맥스로 이런 식으로 이부가격제를 설정하게 되면요. 어떤 특성을 이제 갖게 됩니까 하면 이 이부가격제가 1급 가격차별하고 똑같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부가격 설정된데 만약에 소비자 잉여 모두를 저기 나와 있는 가입비로 책정한다면 가입비로 책정한다면 책정 시 그렇게 되면은 1급 가격 차별하고요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가격 차별과 동일 같아져요. 동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가 맥스예요. 만약에 소비자 잉여보다 더 크게 가입비를 받게 되면 놀이공원이나 택시 아예 안 타는 것이죠. 뭐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물어봐요. 가입비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까지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밑에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1급 가격 차별의 결과가 되고 독점 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기 밑에 보시면 중간에 있네요. 가입비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 5번째 볼게요. 자, 5번째는 최대 부하 가격 설정 방식이에요. 이것도 뭐 약간 2급 차별의 그 응용인데요. 최대 부하 이런 말 좀 잘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피크로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수기랑 성수기를 다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 사용료라든가 도로 사용료와 같이 시설 용량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좀 올 때 밥을 여기서 먹으려고 한 6시쯤 오면 아니면 저쪽에 딴 데 수업이 있다 6시쯤 버스 탈 거 어떻게 하다 택시를 딱 타면 기본 요금 정도 나오니까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택시가 줄 서 있거든요. 서울대 전철역 입구에. 근데 오늘같이 겨우 맞춰서 이렇게 올 때는 택시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고 막 꽉꽉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성수기. 자, 성수기라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비수기라는 것은 수요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는 그림을 그냥 샘플로 하나로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MC가 이렇게 있으면 비수기는 수요가 이렇게 비수기에 이렇게 낮죠. 그래서 MR 이렇게 있으면 비수기 해가지고 가격을 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성수기는 이제 이게 택시 운전하거나 아니면 전기료나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성수기는 이게 수요가 큰 거야. 성수기. 우리 휴가 갈 때도 보면 성수기 때 많이 쏠리잖아. 수요가 많잖아요. 저는 성수기 때 안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수기 때 갑니다. 여기 성수기. 성수기 때 갔더니 무슨 어디 이렇게 제주도나 다른 데도 보면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맛집 이런 데 막 몇 시간씩 줄 서야 되는데 비수기 때 갔더니 지난번에 이 비수기 봄 좀 안 됐을 때 저는 보통 2월 마지막 주 이럴 때 학교에서 개강하기 전에 좀 어디 서울이나 이런 데 어디 좀 가는데 그때는 전에 한번 제주도 갔는데 도로에 차가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밖에.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자부터 성수기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간단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성수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물론 휴가철이고 하니까 또 사실 성수기 때 휴가 가야지 그 휴가 느낌도 있긴 한데 성수기에 고객들을 좀 비수기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유인하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이게 약간 3급 가격 차별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누가 성수기에 이용할지 누가 비수기에 이용할지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2급 차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요거 역탄력성 법칙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네, 도로, 수도, 인터넷, 망 이런 것들 다 거기 보시면 비수기보다 성수기가 높은 가격 부과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예제 나와 있는데 그 예제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계산을 살짝 해보시거나 독점 시장에서 존재하는 어떤 회사의 한계 비용이 500이고요. 수요 곡선이 거기는 P는 1000-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부 가격제를 설정해서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고정요금이라는 가입비는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은근히 자주 나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비자 잉여가 맥스 최대한이다라는 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독점에 대해서 봤는데 독점과 관련해서는 요 가격 차별 나타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독점적 경쟁과 과점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